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부터는요 이제 매주 수요일 고정 코너를 하겠습니다. 어떤 고정 코너냐면 경제 강의 고정 코너를 하겠습니다. 그 3월이나 4월에요. 제가 쓴 책이 나옵니다. 그 과거 스마트머니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을 사실 그 내용이 바탕이 돼서 제가 경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앞으로는 매주 수요일마다 그다음에 공부하시는데 지겹지 않도록 15분 내외에서 재밌게 볼 수 있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환율입니다. 지난번 환율 강의 한 편에 너무 많이 담으려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환율 강의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약 20편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20편을 다 보면 환율에 대해서는 마스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그러면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환율은 글로벌 교역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환율을 공부하려면 결국 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 돈 자체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그 흐름까지 저는 통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은 곧 역사이고 자본이고 패권이고 결국은 수익률입니다.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결국 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돈의 발전 단계는 크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그냥 금이었죠. 금이나 은. 그 자체가 돈이었던 시대고요. 2단계는 그 금을 본위로 해서 종이돈이 나왔던, 지폐가 나왔던 시기고요. 3단계는 여러분 지갑, 통장에 있는 신용화폐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할 내용은 결국 실물 화폐,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물 화폐는 실물 자체가 돈이죠. 물론 이제 금화, 은화 이런 게 있어서 함유량에 따라서 돈이 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 실물금, 실물은이 돈이었던 시대는 보관이나 휴대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 항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데는 그만큼 돈이 많이 필요한데 금은 공장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는 폭도 제한되어 있었고 반대로 하락해도 하락의 폭이 그 일정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거래, 글로벌 무역에 있어서 그러면 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냐? 예, 금 자체로 했죠. 은 자체. 그래서 환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때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 실물에서 넘어간 게 이제 종이돈인데요. 소위 말하는 금본위 화폐였죠.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약속한 금을 돌려주는 거였죠. 근데 종이돈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은행, 즉 금융업이 탄생했던 시기입니다. 유럽이 중세 이전에는 중국이나 아시아보다 못한 나라들이었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도 대표적인 음식이 피쉬앤칩스래 가지고 척박한 땅이었었는데 은행 금융업의 발달로 인해서 돈이 몰려가서 투자가 됐고 투자가 이제 대항해, 과학기술 발전, 그럼으로써 패권국가 출현에 큰 도움을 줬죠. 그런데 이 종이돈이 출현해서 경제성장률이 좋아지긴 했고 거래가 활발하게 됐으니까요. 이제 문제는 경제 역사에서 그 유명한 버블들은 종이돈이 출현하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때도요. 이 종이돈을 가져가면 은행에서 금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글로벌 교역의 환율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시대 미국이 절대 권력, 절대 패권을 휘두르고 있는 그 가장 큰 근거죠. 신용화폐. 신용화폐는 뭐 좀 속된 말로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무제한으로 인쇄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머니 프린팅이 가능했던 시기, 현재죠. 그 다음에 워낙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서 부채 자체가 돈이었기 때문에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인간의 의지나 정책, 정치인의 의지로 통제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성장이나 침체의 폭이 근본이보다 훨씬 더 컸고요. 신용 팽창과 수축에 의해 경제 성장과 후퇴가 반복이 됐습니다. 이 신용화폐 때문에 이제 우리가 배울 환율이 생기는 거죠. 오늘은 그 첫 번째 실물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실물금을 가지고 어떻게 글로벌 무역 거래를 하게 됐는지 이게 보면 순환이 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가 순환이 됐어요. 자, 화면에서 보시면 이 두 나라가 지금 교역을 한다고 지금 가정합니다. 그런데 A 국가가 B에 수출을 더 많이 해요. 지속적으로 A 국가가 B 국가에 무역 흑자를 내는 거죠. 그러면 무역 흑자가 계속되면 B 국가에서는 A 국가에 돈을 줘야 하는데 중세 시대에는 돈이 금이었잖아요. 그래서 B에 있는 금이 지속적으로 A 국가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게 일방적으로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A 국가는 이제 금이 많아졌죠. 그러면 저게 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은이 많아지거나 금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 자체가 돈이잖아요. 그러면 통화량이 A 국가는 증가하게 됐고,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분 제 수업에서 배우셨잖아요. 자산이 상승, 자산 가격 상승, 임금 상승,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그럼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출하는 제품의 단가가 상승하게 되고, 단가가 상승하게 되면 B 국가보다 경쟁력이 하락하는 거죠. 그럼 경쟁력이 하락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A 국가가 B 국가로부터 수입하게 됩니다. 반대로 B 국가는 금이 계속 유출이 됐다는 얘기는 금이 유출이 가속화됐으니 통화량이 감소했고, 통화량이 감소하니 물가가 하락했고, 물가가 하락했으니 임금이 하락하고, 임금이 하락했으니 제품의 단가가 하락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어느 정도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회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쟁력을 잃었던 A 국가에서 이제 수입을 했던 게 아니라 A 국가에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경쟁력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이 돈의 금의 유출과 유입으로 의해서 쇠퇴했다가 성장했다는 게 국가 간의 반복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런 이유로 밑에 설명 보시면 경기 상승과 회복, 이 교역하는 나라의 이 상대방 국가들의 이 두 나라를 가정한다면 경기 상승과 회복이 일정 시간을 두고 순환할 수밖에 없어요. 뭘로? 금의 양으로. 그런데 문제는 금의 양이 줄면 처음에 줄었던 B 국가가 힘이 센 나라라고 쳐볼게요. 군사적으로 힘이 많아서 금이 많아서 그냥 금으로 계속 물건을 수입했는데 디플레이션이 됐어요. 그럼 이 국가는 임금이 떨어지고 물가가 하락하니까 고통을 겪거든요. 그럼 고통을 겪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거꾸로 되는데 이 사람이 풍요롭게 살다가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국가에서는 이걸 버티려고 어떻게 하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켜서 뭐 하죠? 다 뺏어와야죠. 근데 가장 크게 욕심내는 게 결국은 금입니다. 금. 뭐 여자도 뺏어오고 뭐 재산도 뺏어오고 하지만 핵심은 금을 가져오는 거죠. 금을 가져오면 그 나라는 이제 내꺼가 돼서 뭐 일본이 한국의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처럼 막 조져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죠. 그렇게 전쟁에서 패배하면 당시에는 패권이 군사적 패권이었죠. 군사적 패권은 결국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이걸 잃고 쇠퇴의 길로 가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승승장구합니다. 대표적인 첫 번째 중세 역사에서 첫 번째 패권은 포르투갈이었고 두 번째 스페인, 세 번째 네덜란드인데 이 나라들이 결국은 다 전쟁에서 지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갔던 겁니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 이게 세계 전쟁 역사의 가장 나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사실 전쟁은 다 나쁜데 그 중에서 정말 나쁜 전쟁이었죠. 청나라, 중국의 전신인 청나라가 지금도 자기네 역사에서 굴욕으로 생각하는 전쟁 아시겠어요? 네,
아편 전쟁입니다. 이 아편 전쟁을 설명하다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금의 유출과 유입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영국과 청나라가요. 이 전쟁이란 1840년대일 건데요. 이 전쟁을 일으키기까지 교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청나라로부터 뭘 수입했냐면 향료, 그 다음에 도자기, 차 이런 걸 수입했고요. 그렇게 되면 청나라에서 향료와 도자기, 차를 수입하려면 당시 청나라는 은본이 줘야 됐거든요. 은을 가져와서 중국에 줬어야 돼요. 근데 은을 계속 주다 보니까 영국은 금본위 국가고 저 당시에 지폐를 사용했던 나라인데 청나라는 오로지 은만 받았단 말이에요. 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청나라에 얘기합니다. 야, 우리만 일방적으로 니네한테 수입을 하는데 니들도 우리나라 거 좀 수입 좀 해줘. 그랬더니 저 당시 청나라 황제가 우리나라는 필요한 거 우리들이 다 자급자족할 수 있어. 니네가 수입하기 싫으면 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영국은. 은이 있어야 향료, 도자기, 차를 계속 수입해서 돈을 벌 텐데 청나라에 하도 갖다 줬더니 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영국이. 어떻게 했냐. 아하. 아편을 중국에 밀무역으로 수출해버리자. 아편은 결국 마약이잖아요. 마약을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중독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해서 중국에 밀무역을 합니다.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청나라에 아편 중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그 아편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부족했던 은을 영국이 보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향료, 도자기, 차를 계속 수입했던 거죠. 근데 청나라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온 국민이 이러다가 아편 중독자로 난리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야 너희들 이거 말자. 야 아편 밀무역 하지 마. 이랬더니 영국이 됐어 하면서 거절을 한 거죠. 이에 청나라가 열받아가지고 대규모 단속을 하면서 이제 아편을 수입하는 100가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군사적인 대결을 하면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역사책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무너진 이제 시초가 결국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졌고 그렇게 져서 나온 조약이 난징 조약이잖아요. 난징 조약에서 청나라는 그동안 폐쇄했던 상하이 등의 4개 항을 개항하고 그 유명한 홍콩을 영국에 100년간 양도하게 됩니다. 즉 영국이 만약에 전쟁할 힘이 없었다면 청나라에서 계속 은을 줘서 수입해야 되니까 어떻게 은이 없으면 수입을 못하게 되죠. 저렇게 돼야 되는데 영국은 힘으로 눌러버린 거예요. 즉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금이나 은이 계속 유출되면 이 나라가 힘들어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전쟁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게 역사였습니다. 왜? 돈 때문이었죠. 결국은 돈.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중상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중상주의가 중세 유럽을 휩쓸었느냐? 중상주의가 간단합니다. 그냥 돈이 곧 권력이고 돈이 곧 국력이다. 돈은 뭐죠? 금이지 않습니까? 중세 유럽에 여러분들 스페인 콜럼버스나 이런 대항해 신대륙을 발견하러 갔던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금 찾으러.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실크로드를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향료가 돈이 됐는데 향료를 수입할 루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신대륙 저쪽으로 가다 보면 인도가 나올 것이다. 인도에서 우리가 직접 배로 수입하면 된다고 신대륙이 나왔고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했는데 그걸 왕들이 그 다음에 그 중세에 발달하기 시작한 금융기관들이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럽이 세계사 전면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금이 그 돈이었고 돈을 얻으려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죠? 예, 전쟁이었죠. 그래서 지난번 브렉시트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중세 유럽, 그 다음에 근대까지의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다. 그렇게 돈을 서로 구하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걸 진행하다가 이제 영국이란 나라가 나오죠. 무적 함대. 엘리자베스 1세가 해적, 드레이코라는 해적을 해군 중장으로 임명하면서 해적지에서 배운 해군 기술로 무적 함대를 무르치고 영국이
세계사의 전면으로 나타나고 그 영국에서 이제 종이돈이 출현하게 됩니다. 이 종이돈은 왜 출현하게 되냐? 일단 사용하기 편리하지 않습니까? 금 들고 다니면 뺏기면 조졌는데 종이돈은 여기다 등에 들고 가기 휴대하기 편했기 때문에 경제거래가 활성화됐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커졌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왔느냐? 은행이 나왔죠. 그 유명한 로스차일드도 여기서 나왔고 중앙은행도 이때 나왔고 이렇게 생긴 금융업이 결국 유럽을 세계 역사 전면에 등장시켰던 겁니다. 그리고 브렉시트에서 계속 영국, 제조업은 없지만 영국이 살아가는 게 결국 저 당시에 시작한 금융업이 현재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환율 강의 제1부는 실물금이 어떻게 통용됐으며 이 금이 국제거래에서 어떤 식으로 흘러다녔고 이게 없었을 때는 전쟁, 그 다음에 이게 종이돈이 출현하기까지의 초기 단계 과정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수요일에는요, 이제 종이돈, 영국과 달러화가 종이돈의 기축통화로 정식으로 데뷔하죠. 그 역사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재밌게 들어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매주 수요일에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꼭 쪽지 시험도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